안녕하세요. 양덕입니다. 만성 경막하 혈종 2탄 수술 방법과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혈종으로 인해서 머리에 압력이 높거나 혹은 신경학적 증상으로 두통, 마비, 언어장애 등이 생기는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이 빨갛게 고인 피를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데요. 이 빼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뼈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거기에 의료용 관을 넣어서 피를 바깥으로 빼주는 방법이 있겠고, 두 번째는 머리뼈를 열어서 혈종과 그 혈종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을 제거하고 다시 머리뼈를 닫는 수술 방법이 있겠습니다. 첫 번째를 천두술, 두 번째를 개두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천두술의 사진이고요. 뼈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바깥쪽으로 고인 피를 빼내주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개두술이고요. 실제 머리뼈를 열어서 피와 피막을 제거하고 다시 머리뼈를 덮는 수술 방법입니다. 두 사진을 보아도 천두술이 안전하고 간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. 다음은 천두술과 개두술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왼쪽에서처럼 피가 녹아서 피막을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천두술이 효과가 좋습니다. 반면에 피막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제 오른쪽 그림처럼 피막 형성이 심한 경우에는 개두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사진은 발목이 부어서 피가 고인 상태로 내원하였었고, 몇 개 주사 바늘을 꼽아서 고인 피에 바늘을 꼽았더니 실제 까맣게 죽은 피가 배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머릿속에서 천두술이나 개두술을 하였을 경우 만성 경막하 혈종은 지금과 같이 까만색 피로 배액이 됩니다. 수술 관련 주요 합병증으로는 앞서 혈종에 형성된 피막의 여부에 따라서 그 주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수술하고 나서 피막에서 출혈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출혈 자체가 만성 출혈이 아닌 급성기 출혈을 바뀌면서 환자는 급성 경막하 혈종 상태로 빠지게 되고, 이 혈종의 양에 따라서 또 수술적 방법이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. 예후는 비교적 고여있는 피가 잘 배액이 된다면 좋은 편이지만, 간혹 고령 환자의 경우나 내과적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. 퇴원 후 머리 CT 검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피는 없는지 혹은 피의 양이 더 늘진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재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발은 가능합니다. 특히 피 주변에 피막 형성이 많고 또한 이 피의 양이 많고 또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뇌 위축이 심하기 때문에 재발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른쪽 사진에서 B, C, D, E의 형태의 만성 경막하 혈종은 재발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그 원인으로는 가벼운 외상 이후에 잘 생기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보통 뇌 위축이 동반되는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, 생긴다고 하더라도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피 고여 있는 피막 형성과 또 피의 양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예후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줄이고 가볍게 머리를 다치는 것도 늘 조심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. 예후는 좋은 편이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가볍게 부딪힌 것 같은데 이게 수개월 동안 계속 머리가 무겁고 뭔가 두통도 심해진다. 그러면은 다시 가서 머리 CT를 검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